입주권 취득하고 3년이 지나서 네. 종전주택을 처분을 했는데 그럼 이거 과세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과세되지 않아요.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이게 완공이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들어갈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이내 전입은 세무서에서 충분히 확인이 되고 근데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무사님을 모시고 우리 압구정동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 후에 과연 세금은 어떻게 또 대처하면 좋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입주권 취득하고 3년이 지나서 네. 종전주택을 처분을 했는데 그럼 이거 과세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주택이 그러면은 완공이 그 기간 내에 되면은 참 다행이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B주택, 우리가 이제 당초에 종전주택을 A주택이라고 보고 이제 입주권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택으로 바뀐 거죠. 완공이 됐으면. 완공이 되면? 예, 완공이 되면 주택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서 볼 때 그럼 야, 너 새로 아파트 지었으니까 입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맞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기간을 3년을 줬단 말이에요. 3년 이내에. 근데 문제는 완공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공이 3년보다 내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이게 완공이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들어갈 집이 없잖아요. 네, 입주를 할 수가 없죠.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현실을 반영한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자, 일단은 이제 종전주택을 A주택이라고 하고 입주권이 이제 주택으로 바뀐 거를 B주택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것은 A, 그 다음에 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뀐 게 B 이렇게 네.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보면 자, 이때는 이제 B주택 완공이 되기 전이나 또는 완공이 된 후 3년 이내에 A를 매도하고 네. 또는 완공 후에 3년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B주택 완공 전, 완공 후 3년 이내, 완공 후에 3년 이내. 완공 후에 3년 이내. 네. 완공 후에 3년 이내에 A를 매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택을 이제 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공을 하기는 했어. 네. 하기는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완공 시점 이후에 3년 이내 A주택을 처분을 하면 된다. 이게 더 맞겠네요. 왜냐면 네, 지금 공사기간이 예. 압구정 2구역은 지금 49층 설계에다가 예. 4구역 지금 설계 공모 중에는 지금 70개 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공기만 5년에서 7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더 적합하겠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요건이 뭐냐면은 B주택 준공 후에 일단 3년 이내에 전입은 돼야 됩니다. 전입신고가 돼야 되고 반드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충족을 해야 원래 가지고 있던 A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사 그러니까 3년, 1년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완공 후에 3년 이내에 A주택을 처분을 하든 그 다음에 완공 후에 3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있는 A주택. 그래서 제가 자꾸 여기 반복해서 그 뭐 3년, 1년 거주 전입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보통 이제 전입신고라는 건 뭘로 확인합니까? 주민등록으로 확인이 되죠. 네. 어떤 직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요즘에 뭐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 출입국 기록까지 떼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지 입증을 해서 과세를 할 겁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뭐 요거는 조금 깊어지는 얘기인데 이제 거주자나 비거주자 이게 국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 인천 송도에 어떤 아파트를 처분하려다가 이게 좀 난관에 봉착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출입국 기록을 세무서에서 확인을 한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쪽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해외 출입국도 많으실 거고 출국도 많으실 거고 입국도 많으실 거고 또 소유자 그러니까 명의자가 네. 해외에서 근무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상황도 나중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그럴 경우에 자녀들이나 뭐 이렇게 다들 여기 학교를 다니고 한국에서 그러면은 그 집을 쓰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제 실제 이제 직업이라든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이중국적자분들 거를 좀 이제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법상 구분은 이제 직업이라든지 재산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자산이 국내에 있느냐 아니면 국외에 있느냐. 예. 주로 이제 내가 소득을 창출은 또 어디서 하느냐. 그래서 세법상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이 어떤 조금 그 디테일한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과세관청하고 납세자하고 조금 충돌이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염려스러운 부분, 나중에 뭐 지금 당장 발생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경험상 봤을 때 나중에 그 세무서에서는 요 1년 이상 그 실질 거주를 충분히 아마 출입국 기록 같은 경우가 요즘 워낙 전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 전산이 출입국 기록도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1년 이걸 과세하는 입장에서 과세를 하고자 덤벼들면 여기서는 전입은 공부상 주민등록등본상 확인이 되지만은 실제 거주 여부는 이 사람의 출입국이라든지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자산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걸로 몰고 가가지고 과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제가 이제 설명한 것을 듣고 3년, 1년, 그러니까 3년 이내 전입하고 완공 후에 또 1년 거주,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거주만 하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3년 이내 전입은 세무서에서 충분히 확인이 되고 근데 1년 이상 거주는 실질 거주냐 아니냐 이거를 그러고 뭘 또 보겠습니까? 전기 사용량이나 수도 사용량이나 가족 숫자에 따라서 그것까지 다 확인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1년 그 기준을 무조건 1년 이상 나는 살았다고 주장하면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보실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기한도 이게 종전주택을 처분기한하는 것도 여기서 완공 후 과거에는 2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3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3년. 그래서 3년으로? 네, 3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완화시켜 준 거죠. 왜냐하면 완공하고 나서도 또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쵸. 급하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좀 급하게 함으로써 뭐 주택이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좀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네. 짧게 집은 주택 경기는 안 좋아가지고 집은 안 팔리는데 법은 2년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죠. 현실성이 떨어지죠. 예, 그나마 이제 3년으로 좀 늘려놨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세무사님과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